안녕하세요. 법과생활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어떻게 시행되고 우리 평가 기준이 어떻게 약간 변경됐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활 속의 의료법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몇 명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 다른 친구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질문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간고사는 우리 학생회에서 전체 이번 학기는 15주 강의 모두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15주 강의 모두 다 온라인 강의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강의를 맡아오다가 작년부터 수원여자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어떨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수업에 임했는데요. 여러분 오프라인 상으로는 못 보게 돼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만나는 걸 되게 기대하고 강의에 임했는데요.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 보게 돼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으니까 온라인 강의로 계속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강의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과제가 20점으로 앞법도 법이다라고 제가 과제를 냈었는데요. 중간고사 이후 한 둘째 주 정도에 과제물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온라인 강의 때 우리가 매 1교시, 2교시마다 퀴즈 및 과제를 제출하게 하는 그런 번거로운 것들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그 강의 평가, 중간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이게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과제 내는 기간도 그 주 주일 자정까지 제출하게끔 시간을 넉넉히 주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새로 생겼는데 또 과제까지 내라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해서 기존의 과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퀴즈 및 과제를 해주신 걸로 20점을 그걸로 가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학생의 의견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정확한 중간고사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정확히 결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비대면으로 보고 과제는 없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이것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퀴즈나 과제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성적으로 잘 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특히나 그 3주차 1교시에서 생명공학 기술 발달에 따라 어떤 생명윤리 문제들이 발생할지 한 가지씩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너무들 다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우리가 수업이 끝났더라도 다른 학생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 댓글 단 것들을 서로 같이 학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주차 1교시 때 간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 행위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과제를 충실히 해주셔서 이것도 같이 나눠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주차 2교시에서 간호사 복시 보건의료관계 법규 중 의료법 문제를 한 문제씩 출제해보라고 한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서 다른 친구들은 출제자의 심정으로 문제들을 출제하셨는데요. 어떻게 출제했는지 꼭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주차 저번 주에 뭔가 인터넷상에 에러가 나서 계속 제가 트라이 했는데 계속 다 작성하고 났는데 확인을 하면은 이게 로그인 하는 페이지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걸 또 저장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서 계속 트라이 했는데 안 돼서 제가 부득이하게 지난주에는 6시 저녁 6시 넘어서 퀴즈 및 과제를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간호사고와 간호과실을 발생하는 이 간호과실들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라고 퀴즈를 냈는데요. 과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또 너무 잘 해주셔서 요 4개 정도의 퀴즈 및 과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해주시고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예방을 하기로 했을까라는 걸 서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수업 이후로 질문을 준 학생들이 있는데 질문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7주차 1교시 수업 이후로 우리가 첫 시간에 간호사 면허 취소 대신 원고 간호사가 행정소송을 제시한 그 사례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학생 질문에 의하면 2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원고는 간호사로 본인이 무결하다고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스스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 질문이 법원은 간호사가 병원을 하여금 면허를 대여해 준 것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번 주에 제가 원고의 주장이 2가지였어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각각 슬라이드별로 달리해서 주장 1, 주장 2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주장 1, 주장 2 이거 구분을 나눠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 주 첨부 파일, PPT 파일을 조금 순서를 바꿔놔서 제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원고 1의 주장 이렇게 해놨고요. 그거에 따른 법원의 판단 1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6, 7, 8, 9에 해당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슬라이드 8번 슬라이드에 그래서 원고의 주장 2 그리고 슬라이드 9에 법원의 판단 2 이게 원고 주장에 대한 2번째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바꿔놔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되게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한 게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에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의료법 면허 취소 사유잖아요.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장입니다.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면허증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좀 축소 해석한 거죠. 면허증을
사람한테 빌려줘서 의료인 아닌 사람이 처치를 한다거나 이런 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가게 되는 그런 경우만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원고의 주장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각 병원의 운영자로 하여금 원고의 간호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D 기관의 원고가 이 사건 각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호법상 부당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구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의료인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고는 사람한테 빌려줘서 의료행위를 한 그런 것만 면허증을 빌려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주장한 것을 법원은 사람에게 빌려줬던 병원에 빌려줬던 어떻게 됐든 면허증을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면허 취소 사유에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의료인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고 저도 주장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법적 논거를 들어서 잘 따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령 이 사건 행위가 면허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의료법 제65조 제1항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 대한 제재인 면허 취소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의료법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령이죠. 그래서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그 경우 면허 취소만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위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원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고 적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한 점, 이 사건 각 병원에서 원고의 간호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라고 본 거죠. 이 법은 모법인 의료법이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이것이 타당하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사항입니다. 우리 법조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65조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국시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제65조입니다. 2001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매년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 여러분 국시 볼 때도 제65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제65조 제1항을 보시면요.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사가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규정은 요거 하나예요. 제1호, 제8조가 의료인 결격사항입니다.
장애라든지 마약류 등 중독됐을 때 뭐 이렇게 몇 가지 항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게 된, 이 경우만 반드시 취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2호부터 6호까지 뭐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제4호가 면허를 대여한 경우죠. 이때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최근의 판례에서는 의료인 의사 면허 취소된 판례가 신해철 담당 의사가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했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취소됐었죠. 판사 재량에 의해서 취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취소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렇게 의료법 모법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제1호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인데 그 시행규칙에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여기를 봐보면 해당하는 경우에 면허 취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법에서도 취소하거나 취소 안 하거나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을 위임받은 시행규칙에서 취소만 규정으로 한 것은 위임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위법하다고 본 그런 건데 요거를 여러분 같은 친구들이 211 제기 신청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보시면 이 사건 처분은 구의료법 제68조 제1항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개별 기준이 가해서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했어요. 의료법 제68조 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그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처분의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므로 섣불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법조문과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니까 모법에서 선택형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반드시 면허 취소해야 된다라고만 규정했기 때문에 모법의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문의한 학생이 있는데 법대생들 같았어요. 질문하는 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학생도 지난 시간 1교시 의료법 제65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도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5조 제1항의 제6호를 보시면
의료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질문이 세 가지예요. 첫째, 간호사가 환자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어 간호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이 질문들이 다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간호사가 환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이 되어서 간호사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지 4조 6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4조 6항이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만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걸 위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호사분이 행위를 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형법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위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간호사분이 처벌을 받고 그러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도 받을 수 있죠. 지난 시간에 백큐로니움 브로마이드 사건도 수간호사분이 오더는 내려졌지만 일반 신입 간호사가 아니라 수간호사 정도여서 백큐로니움 브로마이드는 수술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인데 왜 오더가 됐지 하면서 놔서 환자는 식물이간 상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간호사분이 자기가 행위를 한 거죠. 오더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자신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었어서 신입 간호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간호사분께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됐고 면허 취소 여부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중대한 위해를 발생한 경우에 간호사 면허 취소를 병가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됐을 것 같고요. 간호사가 환자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로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라고 했죠. 간호사분이 이제 과실로 우리 그 의료행위는 업무상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될 거고요. 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세 번째 질문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료법 혹은 형법에 위반한다.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의료법과 형법의 관계는 경합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학 전공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의료 영역은 우리 생활세계 영역에 하부 시스템으로 의료 영역, 정보통신 영역, 자본시장, 금융시장 영역,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하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료 영역에서 가장 전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이 있겠죠. 이 의료법과
의료법과 형법 간의 관계는 다른 형법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라 일반 경합 관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도 한 행위가 처벌을 받고 형법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 그 두 개 법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그 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태한 의사가 형사 고발된 그런 사건인데요. 서울지방법원 제21부 형사부 판결문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이 피고인 A가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산모나 임산부나 이런 다른 사람들은 기소하지 않고 검사가 산부인과 전문의 A 한 사람만 기소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대체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기소를 해요. 그래서 기소한 낙태 사건에 대해서 적용 법률은 살인죄가 적용됐고 업무상 촉탁낙태죄 이게 적용이 됐죠. 형법 제250조 살인죄와 업무상 촉탁낙태죄 형법 제270조가 적용이 됐고 그 밖에 의료법 위반이 같이 기소된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낙태행위 하나에 대해서 형법도 적용됐고 의료법 위반도 적용이 됐죠. 이런 식으로 두 법은 경합관계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은 다 적용한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과 의료법의 경합관계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장이 모두 성립하는지 여쭈고 싶다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고요. 다 모두 성립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해주신 그런 사항 가지고 1교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1교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